얘기가 좀 주춤하면서 가격도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작년 12월까지 이야기, 헛소리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 3억에서 5억씩도 올랐다. 거래량이 완벽히 회복이 되면 추격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서 지금 시점에서 네, 안녕하세요. FTV 플러스 소장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단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실 정비사업 전문가 김재경 소장님과 부동산 아릴리사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알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때 인기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는 가격이 좀 높았었잖아요. 인기가 좀 주춤하면서 가격도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 어떤가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명확한 투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와 다르게 이런 구축 아파트, 여기서도 재건축 대상이 30년이 넘어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서도 정말 낙후된 뭐 빌라나 단독 다가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거주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투자자들만 모여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경기에 보다 민감해요. 통상 아파트가 한 3억씩 조정됐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3억 알파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격대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것도 작년 12월까지 이야기. 재개발, 재건축 시장 역시도 먼저 회복하는 데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의도 목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대가 물론 주춤은 하면서 가격대 좀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금 앉은 자리에서 뭐 5억씩 다시금 올라갔고, 약간 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헛소리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물들은 그렇게도 많이 변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춤해요. 가격대가 조정된 상태에서 뭐 급매물들 여전히 존재하는데, 근데 노량진 전후의 입지들, 예를 들어서 부갈 뉴타운이라든가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벌써 전 저점 대비해가지고 다 3억에서 5억씩도 올랐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입지 차이인 건가요? 입지가 우선 첫 번째로 존재하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먼저 주목하는 지역들이 먼저 올라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그렇게 회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가격대가 막 뜨겁게 움직이는 분위기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래량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자, 급매물들이 조금 거래가 된 거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이다, 사야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설령 조금 더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싸게 샀다라는 판단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갔나 보다 하면서 막 추격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간 대로 가야지. 약간 스팟성으로 움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가격 회복한 지역들이 꽤 많지만 물론 여기도 서울 수도권 얘기인 거고요.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아직도 회복을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 해도 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확신은 없다 보니까 안 올라간 지역들, 그쪽 지역으로 가야지. 지금 그런 게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시장 분위기다. 그렇군요. 연구원님, 거래량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분기에 한 30% 이상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 10월에 한 500건 정도 거래가 됐다면 지금 4월 기준으로는 3,0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6배가량 올라온 상황인데 엄청 많은 거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1.3대책 내놓은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비사업 쪽에서 정부가 뭐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뭐 분양가 규제하는 이 3대 대목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규제 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이 거래량 저점이었다고 보면 30년 이상 재건축 물량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10%, 15% 수준에 불과했다면 현재는 전체 거래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이제 서울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구별로 노원구나 도봉구, 강남구, 이제 송파, 양천, 영등포 이런 순서대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노후된
부분만 보실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가 또 따로 있고 여기서 이슈가 되는 지역들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중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절대치 자체가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곳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곤 있으나 추세적으로 절대적인 거래량은 부족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슈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회복되곤 있으나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볼 수 있고요. 이 거래량이 완벽히 회복이 되면 추격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정비사업 쪽에 관심이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긴 하다 정도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엄연히 다른 정비사업이잖아요. 규제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태생부터 달랐었던 법률이다 보니까 규제도 많이 차이가 나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많았었는데 현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들 풀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었던 첫 번째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인데요. 이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을 작년 12월 달에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었고 그래서 실제로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명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부르는데 법적인 명칭으로는 2차 안전진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도정법을 보게 되면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검토 사항을 사실상 의무화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등급 얘기를 해드리자면 A, B, C 등급은 재건축 불허, D 등급은 조건부 통과, E 등급 같은 경우는 즉시 재건축이지만 사실상 대부분 D 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D등급 나왔는데도 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만 들어갔다 하면 다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됐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자체 권한으로 넘겨버린 거죠. 내가 지자체장이다. 근데 내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1차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2차 안전진단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도 내 지역구잖아요. 내가 재건축은 나쁜 거야. 야, 철근 콘크리트 100년 간다는데 그냥 주차하기 불편하고 눈물 나와도 그냥 살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못하죠. 말 그대로 내 표밭이 거기니까. 재건축 통과가 막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시장 분위기에서 확연하게 규제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재건축이다. 산 넘어 산이 있긴 합니다. 안전진단 통과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익 편수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사항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에 노후기획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 분위기는 되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특별하게 규제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재개발 시장 자체가 입지에 따라서 좀 비슷한 입지 내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단지들, 구역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